자,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학생을 만나볼 건데요. 우선은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만나볼 학생은 간호사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이고요. 성적에 맞춰서 실내 디자인 관련 학과를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희망 진로는 간호사나 영양사입니다. 간호학과에 지원하려면 정시에서 성적이 얼마나 돼야 할까요? 또 논술이나 적성고사도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전화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간호사를 꿈꾸고 있는 고3 학생 아빠입니다. 네, 아버님께서 전화를 주셨네요. 학생이 지금 간호사를 희망한다고 하셨는데요. 실내 디자인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네, 성적에 맞춰서 디자인과를 희망했고요. 네. 원래 꿈은 간호사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백승환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 주실 건데요. 아버님,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따님 뒷바라지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죠? 대부분은 어머니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오늘은 특이하게 아버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고민이 되시나요? 대학을 준비하면서 어떤 간호과를 가면서 어떤 대학을 가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사전에 저희가 자료를 미리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봤으니까 끝날 때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우선은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신 성적입니다. 우리 학생의 1학년부터 2학년까지 평균 내신 등급을 살펴보게 되면 국어가 4.25등급, 수학이 4등급, 영어가 5.25등급, 과학이 4.87등급, 그리고 평균이 4.59등급입니다. 주요 과목 성적 추이를 보게 되면은요, 국어는 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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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등급으로 이제 조금씩 하락을 했고요. 수학은 3등급에서 4등급에서 5등급, 그리고 4등급으로 약간 2학년 2학기 때 성적이 향상됐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1학년 1학기 때 6등급에서 지속적으로 2학년 2학기 때까지 5등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을 보게 되면요, 6월 모의평가입니다. 100분위가 국어 A형이 100분위가 49 5등급, 수학 B형이 100분위 57 5등급, 영어가 55 5등급, 생명과학 1이 100분위가 40 5등급, 지구과학 1이 100분위가 19 등급이 7등급, 그래서 평균 100분위가 44가 되겠고요. 등급은 5.25 등급이 되고 있습니다. 3월과 비교해 보면요, 먼저 국어는 4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락을 했고요. 수학도 4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락을 했고, 국어도 4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화학원도 6등급에서 이제 생명과학원으로 바꿨는데 5등급으로 약간 상승을 했고요. 지구과학원은 4등급에서 7등급으로 하락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비교과 볼까요? 예, 계속해서 비교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비교과 영역을 보게 되면 1학년 때 환경도우미 활동을 했고요. 동아리는 1, 2학년 때 과학동아리, 그리고 봉사활동으로는 1학년 때 12시간, 2학년 때 20시간, 그리고 방과 후 학교는 2학년 때 16시간을 수강했습니다. 수상 내역을 보게 되면요, 1학년 때 진로체험보고서 경진대회 우수상 2위고요. 교내 사생대회 장려상, 그리고 2학년 때도 교내 사생대회 입선 5위를 했습니다. 우리 학생이 희망대학을 보게 되면 1지망은 덕성여대 실내디자인학과 예체능 전형이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2지망은 명지대 공간디자인 전공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형으로 희망하고 있고요. 3지망은 가천대 실내건축학과 가천 프론티어 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 미술에 재능이 있고 교과와 모의고사 모두가 이제 중위권인 학생인데요. 백승환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 어떻게 보셨나요? 예, 먼저 교과 성적을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평균 등급을 보게 되면 내신 성적이 4.59 등급으로 이제 딱 중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5등급이 40%에서 60%인데 거의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딱 중간이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영어 성적이 가장 낮은 5.25 등급 수준으로 보여지고 수학 성적이 가장 좋은데 4등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계열 학생으로는 수학 성적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좋은 거는 유리한 편이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성적이 낮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상당히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보게 되면 이제 6월 모의평가 성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경역 평균 등급이 5.25 등급입니다. 그리고 백분위가 44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가장 이제 백분위가 44로 가장 낮게 나타나는 부분 중에 원인이 지구과학 원이 백분위가 굉장히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과학 탐구에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3월 모의고사 평균 등급은 4.25 등급이고요. 그래서 3월 달에 비해서 6월 달 모의평가는 평균적으로 1등급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 학생의 경우는 3월 달에 비해서 6월 달 모의평가 성적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학생은 좀 하락폭이 좀 큰 편이고요.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게 제가 분석을 한번 해봤더니 지금 우리 학생의 성적돼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6월 모의평가보다는 수능에서 실제 평균 등급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더 노력을 한다면 성적이 향상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6월 모의평가 결과를 볼 때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간호학과를 희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 이제 경기 지역이 되겠죠. 대학을 희망하고 있는데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수능 평균 등급이 3등급 이내 정도는 들어야지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영양사를 이제 희망하고 있는데 이제 식품영양학과 관련 학과들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경기 지역 대학을 봤을 때에는 4등급 이내 정도 들어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수능을 준비할 때에는 이제 4개 영역을 모두 다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성적대로 봤을 때는 아마 3개 영역 반영하는 대학이 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3개 영역,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적 분석을 꼼꼼하게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비교과도 좀 분석해 주실까요? 예, 비교과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과 내용은 아까도 잠깐 보셨다시피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기에는 우리 학생이 약간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교내 활동상으로는 이제 뭐 1학년 때 환경 도우미 활동이라든가 혹은 동아리 활동 정도가 되겠고요. 방과 활동도 16시간으로 좀 이제 많지 않은 편입니다. 따라서 이제 수상 기록도 이제 진로 체험과 관련된 경진대 우수상 그리고 사생대회 5위 정도의 수상 경력이 2회 있기 때문에 교내 활동이라든가 수상 기록으로 봤을 때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전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세부 능력 특기 사항란이라든가 행동 특성 발달 사항 같은 경우에 봤을 때에도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한 학생들에 비해서는 아주 특이한 점이 없이 평이한 정도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시기에는 약간 불리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 일지망으로 지금 덕성여대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선생님께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상담받고 달리자 덕성여대 100m 허들 달리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상담받고 달리자! 자, 우리 학생 달려갑니다. 사생대회 수상 경력도 있고요. 예능 계열에서 가능성 보여요. 잘 넘겼고요. 학생부 비중이 낮아요. 예능 계열은 불리함이 적습니다. 하지만 모집 인원이 많지가 않아서 경쟁이 아주 치열할 것 같습니다. 준비도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50m에서 멈춰섰네요. 자, 현재까지 준비 상황을 이제 50m로 진단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평가해 주신 부분은 합격 가능성이 아니라 준비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자, 백선환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게 50m를 주신 이유와 우리 학생한테 이제 어떤 전형이 적합한지 우선순위별로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50m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일단 우리 학생은 간호학과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제 실내 디자인과를 이제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제 가장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점이 이제 사생대회라든가 이래서 수상 경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예능 계열에 좀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단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이제 실기 점수가 8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모집 정원도 7명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예능 계열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실기가 가장 중요한 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50m로 생각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우선 유리한 전형을 이제 화면을 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순위는 적성고사 전형입니다. 그리고 2순위는 정시 모집이 되겠고요. 3순위는 논술 전형으로 진단을 해봤습니다. 네, 적성고사 전형을 1순위로 진단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진단 이유와 또 어떻게 준비해 나가면 좋을까요?
예, 먼저 이제 적성고사 전형을 1순위로 한 이유는요, 우리 학생의 경우가 내신 성적하고 모의고사 성적을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학생에 비해서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면이 좀 부족합니다. 특히 이제 수시 모집에서는 학생부 내신에 대한 중요성이 큰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목표대학, 즉 서울 수도권에 있는 간호학과에 가기에는 내신 성적이 약간 부족한 면이 있고요. 그리고 정시에서도 약간 성적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수시 모집에서 수능과 가장 유사한 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적성고사 전형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수학과 영어, 우리 학생 굉장히 다른 영역에 비해서 모의고사에서 수학과 영어의 성적이 100분이 약간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수능과 같이 준비할 수 있는 적성고사 전형을 고려를 해봤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수능과 같이 준비한다면 부담감이 적지 않을까 생각해서 적성고사 전형을 1순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2순위는 정시 전형입니다.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생부에서 교과와 비교과가 상대적으로 다른 학생에 비해서 아주 월등한 면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시에서 수능에 전념해서 정시에 한번 지원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간호학과 같은 경우 수도권에 있는 대학입니다. 이제 경기 지역이 되겠죠. 일부 이제 낮은 대학 같은 경우에도 내경협 평균 100분위가 75 이상은 되어야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들고요. 그리고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100분위가 거의 90 이상이 돼야지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품영양학과 관련 학과 같은 경우에는 경기 소재에 있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100분위가 65 이상은 돼야지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정시 모집을 이제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수능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3순위는 논술 전형으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아까 아버님께서도 논술 전형에 궁금해 하셨는데, 아버님 지금 우리 학생이 따님이 지금 논술 준비를 하고 있나요? 논술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아직 준비가 잘 안 돼 있는데요. 예. 지금 이제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부 비중보다는 논술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편입니다. 따라서 이제 학생부 성적보다는 논술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논술 준비하는 학생에 대한 경쟁률이 전형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경쟁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논술 전형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논술 같은 경우는 서울 소재 대학이 대부분이 반영하고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보통 두 경역에서 등급 합이 5 또는 6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성적을 조금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에 지원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일부 단국대라든가 일부 대학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학생부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나한테 장단점이 있는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원하시기 전에. 그리고 논술이 정말 봐야 될 것인가도 한번은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우리 학생한테 이제 적합한 전형과 또 필요한 부분까지 이제 조언해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대학의 특징과 그런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 주시죠. 예.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특징을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성여대의 예체능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실내 디자인학과 7명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 방법으로는 학생부 20%, 그 다음에 실기가 80%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기가 80%로 학생부보다는 이제 실기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요. 특징을 보게 되면은 일괄 합산 전형으로 실기 점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학생일 경우에는 지원할 경우 매우 불리하고요. 실기 시험은 기초 디자인 또는 사고의 전환 중에서 태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내용은 비공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전 가능성을 보게 되면은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부 성적이 이제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부 성적보다는 실기의 중요성이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이제 실기 준비만 잘 되어 있다면은 충분히 도전해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게 되면은 전년도에는 예체능 전형이 없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전형만 실시했기 때문에 입시 결과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네.
자, 희망대학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우리 학생이 간호사를 희망하고 있는데 성적에 맞춰서 지금 실내 디자인 관련 학과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점이 간호학과에 지원하려면 정시에서 성적이 얼마나 돼야 하나, 여기에 대해서는 앞에서 좀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논술이나 적성고사도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묻고 있습니다. 어떨까요, 선생님? 예, 이제 먼저 논술고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술고사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 이제 학생부의 비중이 약간 적은 편입니다. 적은 편이긴 하지만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이 수능 최저 능력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성적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만일 그래도 꼭 도전을 해야 되겠다, 그럼 수능 최저 능력 기준이 없는 대학들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이제 부담은 학생부 부담이 크다라는 것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논술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최근에는 이제 논술이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이제 조금 쉬워진 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대부분의 대학들에서 미리 이미 모의 논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의 논술 문제를 가지고 준비하시고요. 또 하나는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준비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적성고사 전형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이제 수능과 가장 유사한 시험의 형태입니다. 따라서 이제 수능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적성검사를 준비할 수 있는, 적성고사를 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대학들을 제외하고는 홍익대라든가 고려대 세종캠퍼스 이런 대학들을 제외하고는 수능 최저능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학생이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까 논술과 마찬가지로 이제 모의 적성고사를 대학들이 대부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학에서 시행하는 문제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수학과 영어를 반영해서 시험 볼 수 있는 대학들 좀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대부분의 대학들이 국어, 수학, 영어를 반영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은 꼭 국어하고 영어, 수학과 영어가 반영되면 훨씬 더 유리하게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을 위해서 잘 맞을 만한 추천 대학과 전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예, 이제 우리 학생에게 추천할 대학은 이제 화면을 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천대학교 학생부 적성 우수자 전형입니다. 간호학과는 모집 정원이 29명이고요. 학생부 60, 적성고사 40입니다. 학생부 비중이 좀 크긴 하지만 적성고사 영향이 약간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성고사의 특징은 교과 적성 문제를 출제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교과서 중심의 출제고요. 그리고 수능과 유사한 출제 유형으로 출제를 하고 있고, 전년도 수능의 80% 난이도, 즉 전년도 수능보다는 약간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수능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적성고사 과목을 보게 되면 국어, 수학, 영어인데 수학이 20문제 4.5로 배점이 가장 높습니다. 우리 학생이 수학에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적성고사 시기일은 10월 9일입니다. 즉 이제 수능 전에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과 같이 병행하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도전 가능성을 보게 되면은 학생부 성적보다는 적성고사 비중이 높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해마다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수능을 준비하면서 적성고사를 준비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체제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전년도 입시 결과는 경쟁률이 37.89대 1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다음은 수원대학교 일반 전형입니다. 적성고사 전형이고요. 이제 간호학과가 있습니다. 8명을 모집을 하고 있고요. 1단계에서 20회수, 학생부 100%입니다. 굉장히 많은 학생을 1단계에서 선발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지원율이 굉장히 높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20회수 하는 것 같고요. 2단계에서는 학생부 60, 적성 4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역시 없고요. 특징을 보게 되면은 1단계에서 학생부 성적으로 20배수를 선발함으로 인해서 경쟁률이 낮아질 경우에는 학생부 성적이 낮아도 합격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도전해 볼 가능성이 있겠고요. 적성고사 출제 문제를 보시게 되면 국어와 수학으로 약간 이제 우리 학생한테는 좀 불리한 면이 있긴 하겠지만 수학이 배점이 4.5로 이제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같이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전 가능성을 보게 되면 1단계 선발 비율이 20배수입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낮아지면은 합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겠죠. 즉 내신 성적이 낮은 학생이 합격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일반 전형 1, 2가 있었습니다. 1은 이제 수능 전에 보는 전형이고 일반 전형은 수능 후에 실시를 했는데 수능 전에 보는 적성고사는 50대 1, 그리고 합격자 평균 학생부 등급이 3.8등급, 그리고
일반 전형 2 적성고사는 105.3대 1. 합격자 평균 학생부 등급은 3.4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신경대학교 일반 전형입니다.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호학과가 31명으로 굉장히 많은 학생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100% 반영이고요. 면접을 실시하고 있긴 하지만 합불로만 판단을 내립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이제 2개 과목에서 각각 5등급 이내. 우리 학생은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징을 보게 되면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학생부 교과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면접을 보게 되면은 면접고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격과 불합격을 판정하는 자료로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전 가능성을 보게 되면 학생부 100% 반영으로 내신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 내신 성적이 조금 낮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부분 뒤에 또 보시면 좀 나아질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경쟁률이 낮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신경대학교가 이제 일반적으로 학생들한테 아주 익숙한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선호도가 좀 낮은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5학년도 이제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일반 전형인데 4.1대 1로 이렇게 크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평균 학생부 등급도 4.2등급이고요. 그래서 이게 평균입니다. 그러면 실제는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학생부 반영 교과목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일부 우수한 과목만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도전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추천 대학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상담 다 들어봤는데요. 아버님 어떠셨어요? 네, 여보세요. 선생님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친절하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궁금한 거 많이 풀리셨어요, 아버님? 네네네. 네, 아버님께서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니까 학생이 참 든든할 것 같습니다. 옆에서 잘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요. 오늘 상담한 내용은 저희가 또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윤상영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간호사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4개 맞는 전형은 1순위 적성고사 전형, 2순위 정시 전형, 3순위 논술 전형입니다. 보완할 점은 적성고사는 수학과 영어 시험 보는 대학 중심으로 준비하시고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 충족을 목표로 수능 2개 영역 중심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추천 전형은 가천대 간호학과 학생부 적성 우수자 전형, 수원대학교 간호학과 일반 전형 적성, 신경대학교 간호학과 일반 전형을 추천합니다. 자, 오늘 2명에 대해서 진학 상담을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김태용 선생님, 백승환 선생님, 그리고 결정적 코치이신 윤상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한국교원대 국어교육과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그리고 단국대 커뮤니케이션 학부를 희망하는 졸업생과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